최근에 양극재 수출 가격이 하락을 했다, 뭐 요런 뉘앙스로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국내 양극재사의 2분기 수익성이 떨어지나에 대한 우려감들도 기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잘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는 월별 기준입니다. 근데 양극재 가격의 수출액 혹은 수출량을 분석을 할 때 월별 기준으로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양극재 가격에 원자재 가격이 양극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 걸려요. 심지어 이 3개월도 모든 재고가 소진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즉슨 월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한 분기 단위로 봐야 되고, 웬만하면 분기 단위보다는 반기 단위 혹은 연간 단위로 봐야 됩니다. 연간 전체 수출량과 수출액을 봤더니 성장을 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성장이 둔화됐다, 이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판매 가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가는 코스트가 있습니다. 비용이 있는 거죠. 이걸 제하고 나면 내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판가 자체는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수주를 맡긴 기업이거나 아니면 상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코스트입니다. 최종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들였던 원자재의 비용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게 회계적인 모호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3월달과 4월달과 5월달에 차례로 원자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가 6월달에 쓸 겁니다. 3월달에 내가 20불에 가져왔습니다. 가정입니다. 가격은 정확하지 않아요. 4분기에 30불에 가져왔어요. 조금 비싸졌죠. 5분기에 다시 15불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6월달 돼가지고 20불이 됐습니다. 아니죠, 뭐 25불 정도로 하자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반영하게 될 판매 가격은 이겁니다. 코스트는 20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출법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FIFO라고 부릅니다. First in, first out이라 그래요.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내는 거, 이걸 LIFO라 그럽니다. 근데 LIFO는 아쉽게도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하는 회계사들도 다 따르는 회계 규칙이 IFRS라고 있어요. 그 회계 규칙에서 LIFO를 따르지 않습니다. FIFO를 따라요. 그 세계 회계 기준은 IFRS랑 갭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모호성 때문에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고. 여튼 IFRS 쪽에서는 얘네를 금지하고 있고, 갭 쪽에서는 US 갭이라 불러요. 미국에서도 정확히 얘네를 금지하는 건 아닌데, 금지하면 편하죠. 그럼 이 둘 차이를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라이포를 쓰고 있는 회계 기준이 있으면 파이포로 바꾸라 그럽니다. 이 라이포가 분식 회계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비용을 올릴 거다, 가격을 올릴 거다, 혹은 본인들이 좀 더 수익성이 좋아 보이고 싶을 때는 비용치를 적게 합니다. 더 싸게 가져온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기존에 쌓아왔던 거를 그대로 쓰는 FIFO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은 FIFO입니다. 선의선출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게 11억 8,400만이네. 지금 판가 하락하면서 가격도 빠지고 있고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는 라이포 인식 체계에서나 통하는 말인 거죠. 통용되고 있는 FIFO 기준에 따르면 5월달 거를 볼 게 아니라 그 전분기부터 누적되어 왔었던 평균 가격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당장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장 6월달이 돼서 가져온 재고들의 가격이 아니라 그 전분기 누적된 3개월 전 거부터 합쳐서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광물들의 가격을 보면 여기 나오는 리튬, 탄산 리튬에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수산화 리튬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산화 리튬의 가격을 정말 실시간으로 잘 반영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SMM이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탄산 리튬 기준으로도 최근에 5월달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니켈을 볼 수도 있겠고, 니켈은 쭉 많이 떨어졌고, 망간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고, 코발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튬의 가격이죠. 리튬의 가격은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도 당장 며칠 전부터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꽤 많이 반등이 나온 상태이다. 그래서 수급 안정화 지수도 볼 수 있습니다. 니켈은 좀 가까스로 수급 안정 상태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 거는 수급 안정화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연하게도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리튬은 현재 수급 안정권에 완전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를 보면 수급 안정에서 거의 과잉 쪽으로 치우쳐져서 보고 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리튬인데, 리튬이 어느새 이제 조금 안정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공급 과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이 완전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 미국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리튬 공급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급 불안정 수준으로 될 수도 있어요. 없어서 못 쓰는, 뭐 일각에서는 리튬을 그냥 파면 나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파면 나올 정도로 리튬을 구할 수 있고 리튬이 그렇게 귀하다면 저는 제가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리튬을 땅을 파서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리튬의 수급 안정이 계속 이 중립 구간에 있기보다는 어느 때는 수요 과잉, 어느 때는 공급 과잉,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수급 안정에서 공급 과잉 사이까지 전 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당장은 엄청 귀하죠. 근데 나중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자재라던가 혹은 효율적으로 리튬을 조달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마련된다면 원자재 리스크도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튬 가격 추정 원칙에 대해서 자주 보게 되는, 자주 접하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미래 밸류에이션을 미리 끌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가격 추정 원칙은 과거 걸 끌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 걸 끌고 올 거면 미래 가격을 추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래 가격을 추정을 할 수 있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가격 예측 툴만 써보면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다 라고 전망이 되는데, 저는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여기서 수급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일자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있겠지만 하방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 리튬 가격이 꼭 올라야지만 양극재 기업들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막 이러니까 어느 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느 분기는 안 좋아 보이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판매량입니다. 여러분이 떡볶이 장사를 한다 생각을 해봐요. 밀떡이 1kg당 가격이 10,000원일 때랑 5,000원일 때랑 당장에 며칠 동안은 수익성이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싸게 가져와서 10개 파는 것보다 비싸게 가져와서 30개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비용이니까요. 아직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마치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재무제표상에선 보이고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가격이 양극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리 짧아야 3개월이다 라는 것인 거고, 시장은 신기하게도 이 공급과 수요가 알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들과 개인이 노력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적응함에 따라서 균형 가격을 찾아갑니다. 최근에 이 균형 가격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향후에는 리튬 가격이 균형 가격을 찾게 된다면 더 이상 뭐 이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떨어졌다 수익성 악화되겠다, 올라간다 수익성 좋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추정을 하는 의견들은 많이 사라질 거라 좀 봐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양극재 수출량, 수출액,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내 양극재 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관점은 1분기 우수하다, 2분기 살짝 눌렸다가 3분기 우수하다, 4분기 비슷하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수출량과 액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구간은 2025년을 텀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2025년 1분기 정도 되면 웬만한 기업들이 증설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에 대해서 지금의 수출량과 수출액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 되게 귀여울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증설에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빠르면 2024년부터 늦어도 2025년 안에 이렇게 계속 공장 증설이 완성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가 중요한 구간이라 전 생각을 합니다. 뭐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뭐 요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드셨다면 이것 가지고 이제 좀 불안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